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는 한 달 만에 처음 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남경에 강연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우리 김동길 선생님하고 서정갑 회장하고 같이 남경에 가니까 한국인 학생들이 한 150명이 정식 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국어도 배우고 해서 졸업을 하면은 중국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하는 이런 사설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 김에 강남 중국에서도 강남 지방이라고 하면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죠. 양자강 남쪽을 강남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강남 지방의 중심인 남경을 좀 관광을 하고 왔습니다. 남경은 이게 관광 지역은 아니죠. 그게 크게 뭐 볼만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에서 수도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남경은 최근 수도가 장개석 정부가 남경에 일시 수도를 했다가 일본군한테 1937년에 넘겨주고 중경으로 갔다가 거기서 8.15를 맞았죠. 그 전에는 명나라가 초창기에 거기 수도였고 주원장이가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또 이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19세기 말에 공수전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사교인데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교를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남경을 수도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오나라 손권의 오나라가 그쪽을 수도를 정한 것이 처음이죠. 그 다음에 그 삼국지가 보면은 마지막에 통일이 되는데 그때 등장한 나라가 진나라죠. 근데 진나라는 100년도 못 채우고 북쪽에서 내려온 이 북방민족한테 망해가지고 그게 남쪽으로 가서 동진이 됐습니다. 그 동진이 남경의 수도를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경은 북경, 남경, 장안 그리고 낙양, 장안 옆에 있는 낙양 이게 가장 중국 역사에서 수도를 많이 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간 김에 그 중요한 무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경에 가면 첫째는 신해혁명을 일으킨 유명한 삼민주의는 민족, 민생 그리고 민권이죠. 손문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손문은 호가 중산이죠. 중산릉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192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참 장개석이가 북벌운동을 할 때 북벌을 하는 와중에서 혼란기 때 만든 무덤인데도 아주 거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문은 모택동 사람들도 존경하고 장개석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부로 모시는 사람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 손문의 부인이 송경령이죠. 송경령. 이 사람은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송경령의 동생이 송리령이라고 이 사람은 장개석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주원장의 무덤이 있습니다. 주원장의 무덤은 무덤의 이 묘역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원장이 사람을 참 많이 죽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서 황제를 댄 사람을 꼽으라면 주원장이 들어갔다고 해요. 주원장은 혼란기 때 가족이 전부 다 굶어 죽었습니다. 주원장 한 사람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절에 들어가서 이 국을 하면서 먹고 사는 탁발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이 일어나니까 원나라 말기에 백년교도가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황제까지 올랐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거지 역할도 하고 그리고 황제가 된 다음에는 1등 공신 사거리 다 죽였어요. 이 주원장이가 죽인 사람이 얼마인지 통계가 각각 다른데 많이 잡는 사람은 한 30만 명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만한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원장이 죽고 나서 죽기 전부터 아마
내가 이 죽으면 내 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겁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그 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시황릉처럼 지하에 만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장례식을 하고 이 관을 13개를 똑같은 걸 만듭니다. 어느 관이 진짜인지 모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상을 할 때도 성문을 나올 때 13개 문에 동시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가 있느냐 미스테리가 좀 있어요. 그러나 묘역은 일단 남경에 만들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안 보입니다. 다만 그 무덤이 있다고 생각되는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 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97년에 중국에서 이 지하 탐사 방법 그리고 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서 그 근방 일대를 조사를 했더니 수십 미터 밑에 주원장 관으로 추정된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보면은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고 명나라 때 건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남경이라는 데는 보면 혁명이 많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면 항상 남경이 불타고 해서 이 오래된 건물이 별로 없어요. 이 동양에서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지만은 의외로 오래된 건물이 없는 이유가 목조 건물이기도 하고 동양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건물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내전이 일어나도 그 성당을 불태우지는 않죠. 그래서 또 성당은 목조 건물이고 해가지고 유럽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남경이 양자강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장강의 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폭이 아주 넓어요. 한 4m, 4km 정도 되고 수심이 한 20m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같고 이 양자강 하구가 상해 근방에 있는데 거기서 남강까지는 300km 내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낙동강에 비교하면 300km 들어와 있다면 대충 한 충주 지역까지 되겠는데 그런데도 배가 5만 톤 되는 배가 남경까지 들어옵니다. 5만 톤 되는 배가 강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양쪽에 물동량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상해에서 들어오는 배, 상해로 가는 배가 강의 양쪽에 꼭 우리 러시아워 때 자동차 행렬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거대한 중국의 이 동맥 또는 맥박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이 들면서 정말 무서운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5만 톤 되는 배, 또 모래 실은 배, 철강석 실은 배, 또는 핫코일을 실은 배가 줄을 서서 한 400~500m 간격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중국에 크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 있느냐 하면은 장강을 보면은, 양자강을 보면은 정말 크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정말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많구나.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의자를 가져와가지고 1m 위에 올라가가지고 신호에 맞춰가지고 동시에 뛰어내리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 계산을 한번 보니까 대충 13억 인구의 몸무게 곱하면은 그 무게가 1억 톤이에요. 1억 톤. 중국 사람 전부 다 합치면 무게가 1억 톤입니다. 1억 톤이 동시에 떨어지면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남경에 가면은 또 유명한 기념 박물관이 하나 있죠. 남경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1937년에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점령을 하고 양민 학살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중국 사람 통계로는 3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항상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이 죽인 것은 사실이죠.